자, 반갑습니다. 2페이지 한번 봐볼래요? 기출집이 14년간 나왔는데 작년도 상반기까지는 공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대충 적어다 주고 보기를 대충 적어다 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보기 답만 적어다 줬어요. 그러면 이제 보기 3개를 제가 만들고 문제도 좀 더 붙이고 해서 이제 시험 친 사람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 하면 안 되니까 거의 똑같이 만들었다 할 정도로 90% 이상 거의 완벽하니 복원을 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20문제 만드는데 평균 20시간 정도 걸렸어요. 제 입장에서. 20시간이니까는 2, 3일 걸리는 거죠. 근데 이 기출문제집을 다른 저자가 복사해서 팔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저자 때문에 확 바꿨어요, 기출문제집을. 그래서 500제, 600제 이렇게 팔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제 우리 기본서 내용을 또 복사해서 암기법까지 복제해가지고 팔다가 이제 지적아닌가 암기법은 빼고, 그래서 이제 출판사에서 소송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K 교수가 억 단위 배상을 아마 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만들면 도저히 따라볼 수는 없을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2페이지에 보니까 문제마다 개념 문제, 학습 문제 이걸 다 넣어놨어요. 이걸 이제 좋아한대요, 여러분들이. 우리 월말고사 칠 때 이런 거였었죠? 힌트를 주는 거예요. 개념이 필요한 문제다. 혼동이 필요하니까 이제 단어를 잘 봐라 이런 거죠. 학습 문제니까 이제 이쪽은 공부를 많이 해라, 다독을 해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별 표시를 기본서처럼 하나, 둘, 3개 했어요. 그럼 시간 없으면 별 3개짜리만 하는 거예요. 3번에 문제 밑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답이 보이니까는 가리고 하는데 조금 불편하대요. 그래서 이제 답을 따로 이제 별도로 하게 되면은요, 답만 봐요, 여러분들이. 해설 안 봐요. 819 문제집 같으면 별도로 돼 있잖아요, 매년. 그 답만 보고 해설을 잘 안 읽어봐요. 근데 바로 이제 문제하고 보기하고 해설하고 답이 있으면 읽어보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뇌 정착, 여기 그 있죠? 4번에 뇌 순간 정착 기능. 원래는 답, 해설하고 답이 붙어 있으면 좋은데 보일까봐 답을 여러 개 만들었어요. 2번, 4번 중에 2번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2번 이렇게 하면 2번만 보여버리면 이제 풀 때 답이 먼저 이제 보기가 그쪽으로 눈이 가니까. 그래서 4번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책을 복사해서 판 책은 문제를 500개, 600개 정도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제 뭐 복사해서 앞에다 이론을 많이 였더라고. 근데 이론을 많이 였지 않는 이유를 5번에 설명했죠. 어차피 이론은 기본서를 옆에다 놓고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이론은 필요 없어요. 그럼 여기 20페이지 이론을 만들었는데 그 이론은 또 한 번도 어떤 저자든지 우리나라에 지금 수백 명 저자가 있지만 사용해보지 않는 방법을 고안해가지고 또 대충 봤으니까 기본서에 있는 거 아니냐. 기본서에 있는 거지만은 주관식 문제를 만들었어요. 20페이지를. 오른쪽에 3페이지에는 구체적인 문제집 소개 있죠? 상고는 단원별이에요. 3페이지 오른쪽 중간에. 그러면 2010년까지 과거에 기출문제집은 2007년까지인가가 단원별 되어 있는데 2010년까지 단원별 맞추는 시간이 하루에 17시간씩 30일 걸렸어요. 그 상고는 전부 단원별이에요, 지금. 하고는 이제 단원별이 아니고 연도별이에요. 20문제가 단원별로 안 돼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테스트용이죠. 상고는 학습용이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돼 있는 고난도, 이거는 이제 답이 별도로 돼 있고, 이제 고난도는 이제 819, 719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에 잘 돼 있으니까, 올해는 819가 올해 나왔죠. 문제집을, 고난도 문제집을 안 만들 예정이에요. 이게 나왔으니까. 그럼 기출문제집을 산 사람, 이거 그냥 사봐라. 있어도 이게 더 낫다. 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꽤 있죠. 하지만 이걸 보니까 이제, 자세히 안 봤죠. 집에 가서 보면은, 뼈대는 똑같은데 엄청 이렇게 실력이 향상되게끔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한 달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때문에 시간이 뺏겨가지고 이제 지금 대학교 책이 좀 늦어져가지고 지금 계속 제가 얼굴도 지금 조금 초췌한 게 이제 한 서너 시간, 많이 자면 5-6시간씩 자면서 계속 지금 행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4페이지 넘겨보면은요, 단원별이 이제 2010년까지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2010년이 아니고 뭐죠? 지금 2019년이죠. 19년인데 2010년이죠. 왼쪽이 2010년까지고요. 4페이지가. 오른쪽이 2011년부터 이제 학원에 있는 거예요. 오른쪽이 5페이지에 있는 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2010년까지는 옛날 문제 아니냐? 옛날 문제 가지고 단원별 문제를 만들었지 않느냐?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사면은 학원만 보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상권에서 개념을 잡을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단원별로의 책이 기본서에 있는 책 순서대로 지금 돼 있거든요. 개념 잡기 좋게. 상권에서 개념 잡고 학원에서 풀어야 점수가 나오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넘겨보면은 지금 6페이지의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왜 필요하지? 오른쪽에도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6페이지에 10개가 주관식 문제가 들어있어요. 이걸 찾아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안 하고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복습 안 해요, 이게. 근데 여기서 이제 주관식 적어오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부가 많이 되는 거예요. 이사 오기 전에 작년에 이제 올해 이사 왔죠, 이쪽으로. 지연웅인가 구연웅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우리 학원에. 음식집 하다가, 폐업을 하고 30살 넘어가지고 공부하러 왔어요. 매주 만나서 하는 말이, 교수님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공부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럼 식당 하다가 30살 넘어서 왔으니까 막혀 있을 거 아니에요, 머리가? 꽉 막혀 있어요. 그럼 한 달 정도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조금씩 트인다. 한 달이 아니고 계속 만날 때마다 그 인사해요. 나는 안 될 것 같다. 하나도 모르겠다. 이 정도는 알 거 아니야?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는 그만둬야 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방법을 고안을 했어요. 어떻게? 서브노트를 만드는데 서브노트를 주관식으로 만들어요, 자기는. 그 친구가 만드는 서브노트를 제가 힌트를 잡아가지고 만든 서브노트가 23페이지부터 있어요. 이것도 기본서에 넣어놨어요. 이렇게 서브노트를 만들고 답을 안 적고 기차에서 혹은 버스에서 한 번씩 봐요. 답을 이제 머릿속에서 꺼내보는 거죠. 답을 적어버리면 서브노트가 잘 많이 안 봐지고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이니까 넘어가 버리죠. 하지만은 답이 없어요, 이거. 기본서에도. 뒷장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힌트를 잡아가지고 6페이지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근데 가로 열고 닫고가 다 필요한 것만 넣어놓은 거예요. 10개씩 페이지마다. 그러면 7페이지도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주관식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이것도 10개가 있어요. 제일 밑에 거는 쉽죠. 제일 위에 거하고. 중간에 2번에 이거 뭐더라? 2번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숫자니까. 그러면 3번에 보니까 이제 3번, 4번 막 이런 게 좀 어려워져요.
그리고 8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쉬웠던 건데 복습할 때 하지도 않았던 건데 주관식으로 3페이지도 8페이지도 10개 만들고 9페이지도 10개 만들고 10페이지 11페이지 이거는 한번 보고 안 보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게 다 들어있죠. 여기에 12, 13에서 무조건 시험에 나오죠. 여기도 페이지마다 10개씩 주관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14, 15 계속 페이지마다 20페이지면 200문제를 만들었다는 거죠. 단답 주관식으로. 그럼 답은 어디가 있느냐? 답은 제일 뒤에 가보세요. 뒤에 357페이지 봐보세요. 여기는 퍼즐식 답 맞추기로 해놨어요. 이게 10문제 답이 있기는 있는데 순서가 안 맞아요. 10개 중에서 답을 찾으라 이거죠. 순서가 순서대로 안 돼 있어. 일부러 퍼즐 맞추듯이. 그럼 난 시간도 없다. 시간도 없는데 퍼즐식으로 언제 하느냐 하면 뒷페이지 봐보세요. 뒷페이지는 순서대로 다 해놨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그럼 이건 찢어가지고 옆에 놓으면서 시간 없는 사람은 뒤에 배열 순서로 보고 시간 있으면 퍼즐식으로 해서 그러면 실력 있는 사람은 이 둘 다 보면 안 되죠. 둘 다 보면 안 되고 주관식으로 적어가지고 이 뒤에 답안지 볼 필요 없어요. 기본서 보면서 기본서에서 답을 찾아야 해요. 그 기본서 보면 자기 메모해 놓은 것도 있죠. 아, 이런 문제집은 없죠, 아마?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거 가져가는 건 좋아요. 이런 것은 이제, 이런 그 아이디어는 가져가는 거 좋은데, 문장을 복사해 가고, 기출문제를 복사해 가면 안 되죠, 그거. 어렵게 만들었는데. 자, 그러면 이거는 20페이지까지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강의해줘요? 아니죠? 자, 그러면 28페이지부터 소방 발달 역사가 들어가요. 학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직은 여러분들이 책을 이제 받아가지고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건데 학원에는 좀 28페이지, 29페이지 봐보세요. 상식 문제, 기본 문제, 학습 문제, 리딩 문제가 뭐죠? 그냥 읽어만 보라는 거예요. 리딩 문제는 별이 없죠. 리딩 그냥 읽어만 본다. 그럼 중요하지 않는 문제인가요? 중요하지 않는 문제는 따로 뺐어요. 따로. 10년 전 문제니까 따로 빼가지고 따로 정리했어요. 그럼 버리면 되잖아요. 버리면 안 돼요. 다 알고 이게 다 필요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기출문제는 다 보고 싶다. 그래서 진짜 내가 볼 때 안 나올 만한 문제는 1페이지 내지 2페이지로 따로 파트 모아놨어요. 어디가 있냐면은 뭐 대충 봤겠지만은 중요하지 않는 문제 이렇게 따로 1, 2페이지 정도. 그리고 이제 채점을 할 수 있게끔 단원별이어도 우리 그 학원에는 20문제씩 되어 있으니까 채점하기 쉽잖아요. 단원별도 채점하기 쉽게끔 전부 다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80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채점하느냐? 그럼 80문제 같으면은 하나에 몇 점이에요? 1.25점이잖아요. 이렇게 채점하게끔. 50문제 같으면 하나에 2.5점으로 채점하게끔 이렇게 80개, 50개 뭐 이런 식으로 끊어가지고 하나에 1.33점으로 채점하세요. 하나에 2.7점으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기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단원별에도 채점, 공부 좀 잘한 사람은 바로 채점할 수 있게끔 전부 다 메모 다 해놨어요. 파트마다. 한 파트.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소방의 발달 과정 앞에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쪽에는 바로 20문제일 거예요. 20문제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20문제는 역사만 20문제인데 공무원법은 20문제가 더 될 거예요. 공무원법은 25문제잖아요. 그러면 39페이지에 보면은 이거는 한 문제당 4점으로 채점하세요. 이런 식으로 전부 돼 있어요. 지금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그 구성에 맞춰서 그러니까 무조건 하지 마시고 옛날 기출문제처럼 그 구성에 맞춰서 공부하면 좀 효율적일 거라는 뜻이에요. 지금 상원하고 학원의 차이점은 학원에는 이제 그게 없어요.
리딩 문제, 학습 문제, 개념 문제 이걸 안 적어놨어요. 안 적어놓고 가로만 쳐놨어요. 자기가 적으라는 거죠. 이거는 내가 볼 때 개념 문제다. 뭐 개념. 그럼 개자만 적으면 돼요. 학습 문제면 학자만 적으면 되고 기본 문제면 기자만 적고 자기 메모. 그럼 사람마다 달라요. 이거는 혼동 문제라고 관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관찰 문제 아니고 쉬운 건데 기본 문제인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학원은 자기가 평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학원에는 지금 100페이지가 추가됐는데 학원에는 그거 문제 들어가기 2011년도 들어가기 전에 이게 70페이지 정도가 명품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학원에. 명품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여기 상권에 보면은 이제 가끔 가다가 명품 문제라고 적힌 게 있어요. 이런 문제는 참 우리 문제 중에서도 참 좋다. 참 개념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문제 출제자가 냈을 때 문제 잘 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문제 같다. 이런 문제가 이제 우리 그 기출문제 출제자들이 낸 문제들이 가끔 있어요. 허접한 문제 아니고 단순한 문제도 아닌 거. 그럼 상권에 명품 문제가 70페이지가 있는데 이거는 문제풀이 할 때 지금 1월 달에 이 문제풀이는 처음이거든요. 지금 책을 이렇게 만든 적이 없었으니까 기출문제집을 작년까지 기출문제집은 강의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해설하고 다 있었으니까. 그래서 명품 문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그거예요. 다음 중 화제 용어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잖아요. 1번은 하지하중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지하중 쭉 있어요. 2번은 하재 강도예요. 3번은 하재 가옥도예요. 내용이. 4번은 이제 훈소. 이게 책에 있는 순서예요. 하재하중, 하재강도, 하재가옥도, 훈소 이렇게 책에 4개 있죠. 기타 하재에서. 그러면 하재, 하중 하나를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것은 단순한 문제예요. 이게 우리 책의 기출문제집에는 거의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중 하재하중 아닌 거 골라라. 그럼 설명을 이렇게 해놨죠. 하재하중이라는 뜻이 뭐예요? 도대체 화재가 나면은 불이 얼마나 심하게 탈까? 이게 하재하중이에요. 도대체 불의 규모가 얼마나 클까를 가지고 만든 내용이 하재하중이에요. 요거예요. 2020년에는 이 단어를 제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하재하중이 영어로 뭐예요? 파이어 로드예요. 파이어, 불, 로드가 뭐예요? 무게죠, 무게. 그럼 불이 무슨 무게가 있느냐? 불은 기체도 액체도 고체도 아닌데 불은 플라즈마거든요. 기체, 액체, 고체 아니에요. 제4의 물질이에요. 기체는 눈에 안 보인다겠죠. 불은 눈에 보이잖아요. 기체 아니에요. 그럼 불이 무슨 무게가 있느냐? 규모를 얘기해요. 규모. 그래서 파이어로도 하재하중. 그래서 이걸 적어놔요. 도대체 불의 규모가 얼마나 클까를 이거는 어디에 해당되는 용어인가? 1번 하재하중. 시험에 나왔던 거죠. 2번은 뭐예요? 이렇게는 안 나왔지만 이제 내용이. 2번은 하재 비중. 3번은 역하하중. 4번은 역하비중.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답은 하재하중이죠. 근데 하재하중, 하재비중이 혼동되니까 하하 탤런트 사진이 하나 들어가 있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와요. 이거는 우리 시험이고요. 간부보 시험에는 이렇게 나와요. 100%는 아니지만. 그럼 한 문제를 풀었을 때 4문제 효과가 있죠? 4문제. 그죠? 이런 게 우리 시험에 가끔 나와요. 다음 중 후레쉬 오바 아닌 거 고르세요. 아닌 거. 주의해줘야 할 게 있어요. 1번도 후레쉬 오바는 중기에서 일어난다. 맞죠? 2번 최성기 직전에서 일어난다. 맞죠? 3번의 후레쉬 오바의 주 원인은 복사열이다. 맞죠? 4번 백드래프트는 산소가 주 원인이다. 맞죠?
답이 없어요. 이걸 주의해줘. 이 문제풀이 할 때 이걸 제가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답 지금 아는 사람 알죠? 다 맞아요. 보니까 다 아무리 봐도 답이 없어요. 근데 여기를 다시 읽어보니까 프레쇼바 아닌 거. 보기는 맞지만 이거는 백드래프트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식으로 간부보 시험에는 단어 하나인데 많이 내요. 간부 시험에는 이게 아니고 5개예요. 오지 선택이에요. 25문이 오지 선택. 그럼 이 한 문제 풀면 5개를 풀어버리죠. 그게 이제 명품 문제라는 거죠. 학원의 명품 문제. 그게 70페이지가 들어있어요. 학원에. 그래서 학원에 이제 2011년 들어가기 전에 그것부터 풀고 그것도 기본서 순서대로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매년 1월달에 하는 문제가 이제 그 문제인데 명품 문제 좀 고단이거든요. 아, 문제를 이렇게도 만드는구나 하고 이제 제 생각에는 만들 때 좀 설레면서 만들었거든요. 조금 그래도 저한테 문자나 전화는 안 하겠지만은 문제 좀 괜찮게 다듬었구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좀 바로 풀지 말고 그죠? 그걸 풀고 나서 학원에 들어갈 수 있고 학원 상권 다 받았죠 지금. 그럼 이제 진도는 어떻게 나가느냐? 지금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가 1주부터 8주까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기본 강의가 2주가 끝났어요. 2주가 끝났어. 그러면 책에 있는 순서대로 문제를 비교를 했거든요. 그럼 기본 강의가 나는 오늘이 처음인 줄 알았더니 지난주 하루 했더라고요. 기본 강의를 계속 뒤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복습할 겸 이걸.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1주하고 2주가 1편을 강의해요. 1편이 뭐죠? 역사 행정하고 그죠? 역사하고 행정 플러스 재난하고 민간조직 이거예요. 이거는 쉬운 거예요. 근데 여기에 공무원법이 들어가요. 공무원법이 시간이 걸려요. 근데 공무원법은 지난주 1시간 만에 끝냈어요. 어렵지만은 요즘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흐름에 따라서 저도 강의 시간을 바꾸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상권을 5주하고 학원을 3주 했었어요. 근데 학원에서 많이 안 나와서 상권을 6주하고 학원을 2주 했었어요. 근데 촬영 안 할 때는 상권을 7주하고 학원을 1주하고 이래요, 제가. 촬영하면은 이렇게 해요. 인강 보는 사람은 초보자예요. 초보자 이렇게 하면은 이상한 강의다 이렇게 오해를 해버려요. 그래서 촬영 안 할 때는 이렇게 하고요. 촬영할 때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3년 전까지는 이렇게 했었어요. 5주, 3주. 상권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럼 공학론에서 50% 나오죠? 그럼 8주 중에 4주를 공학론을 해줘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퍼센트에 따라서 이제 그걸 바꾸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1편에는 역사, 행정, 재난, 공무원법이 있는데 이 공무원법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2주를 1편을 했던 거예요. 2주를. 그럼 문제풀이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문제풀이는 아무리 초보자라도 지금 처음 듣는 사람도 이 부분은 많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고 재난법 위주로 재난법이 25문제가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문제 푸는 게 아니고요. 재난법 문제 하나를 가지고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1주부터 8주까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요게 이제 1편이 이제 역사행정 이런 게 있죠. 역사하고 행정하고 그리고 이제 재난하고 그리고 공무원법하고 민간조직 이렇게 이제 중요도를 구분을 합니다. 역사, 행정, 재난, 공무원 이렇게 돼 있죠 주로. 그죠? 여기에 시간이 엄청 걸렸던 거죠. 근데 우리는 문제풀이는 여기에 좀 많아요. 왜 개념 잡으려니까 이게 많은데 요거 아니고 요건 쉬운 거고 요거 재난 위주로 좀 시간 좀 하고 2편은 이제 50% 이상 나오죠. 그럼 이쪽에다 4주에서 5주를 할 거예요. 이쪽에 순서대로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3편이 뭐죠? 구조구급. 요즘 들어서 구조구급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올해에도 간부시험에 또 나왔거든요. 출제자가 같잖아요. 지금 입장에서는. 구조구급은 어려워요. 구급이. 심포수생 막 심하게 들어가 버리면. 안 나오기를 바라면서 이제 키워드만 좀 제가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4편으로 가면은 여기 이제 하지조사 있죠. 하지조사는 쉬우니까 해야 하고. 이거 놓치면 안 되니까. 이건 놓치더라도 이건 놓치면 안 되죠. 2편은 이제 공학론이니까
4편에는 이제 그거죠. 위험물. 위험물 시간 좀 소비해야 해요. 올해 3문제가 나왔던가요? 위험물하고 이제 피난. 피난 혼자 해도 되지만은 문제 나온 것만 좀 안 까먹게끔 하고. 건축은 가능한 한 생략하고 좀 나왔지만은. 그리고 이제 뭐죠? 그 시설론. 시설론 이제 기계 쪽 따로, 전기 쪽 따로 이렇게 파트를 단원별로 갈랐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합쳐서 2문제가 나오잖아요. 요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책을 써본 사람이거든. 이제 대학교 책을 둘 다. 그래서 이제 조금 그 강의 중에 안 했던 것을 좀 여가지고 오늘 또 강의하면서 평상시 안 했던 그런 얘기를 좀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5편 아니지만 복규 문제가 모아놨어요. 복규 문제가 80문제가 될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온 거. 다중형법도 들어가고. 그럼 한 100문제 될라나요? 복규가 제일 마지막 쪽에 있어요. 복규가 62문제가 있고요. 네 법이. 그래서 이제 한 80문제 되겠네요. 그리고 중요하지 않는 복규는 따로 또 뺐고요. 따로. 파트마다 중요하지 않음 하면서 빼놓은 것은 한 번은 읽어는 봐야 해요. 보고 2번째는 안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순서대로 가는 걸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예정인데 방향을 어떻게 좀 다르게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참고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걸 물어보던데 복규가 포함됐느냐? 복규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여기 복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복규가 조금 있어요. 그거는 해달라고 하면 할게요. 시간 조금 빼가지고. 뒤에 복규가 80문제 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복규는 2월 달에 3주 할 거예요. 매년 3주. 기본 강의 2주 문제 풀이하고 1주는 동영 모의고사 1주. 그렇게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재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2과목에 제가 8주를 했었거든요. 근데 보통은 선생님들은 한 과목에 3개월 하니까 12주를 해요. 한 과목에. 그럼 8주는 문제풀이, 4주는 동영 모의고사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공단기 있을 때부터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랬어요. 환불 다 그렇게 막 돈을 받았더라고. 딴 선생도 다 그렇게 한다고. 딴 선생도 그렇게 했지만은 내는 그렇게 안 해도 수험생들 점수 충분하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고요. 환불해 달라니까 월급이 엄청 적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건데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착하게 살자. 마음속으로 이제 막 그죠? 섭섭한 것을. 그래서 공단기 있을 때 다 내줘 버렸어요. 3개월로 해가지고 받았던 거. 그래서 그럼 동영 모의사를 소방학 조동훈 선생만 안 해주니까 그래서 5주하고 이제 5주하고 개론이 5주 2과목에 8주니까 복규가 3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4주를 하고 이론은 4주이죠. 문제풀이, 문풀을 4주 하고 플러스 1주를 동영을 하고 동영이 뭐예요? 똑같이 문제집 크게 만들어서 실제로 시험 치는 것처럼. 그럼 이거는 2주를 문풀하고 이게 뭐죠? 명품. 한 문제에 4개씩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동영을 1주 하고 이렇게. 그러면 다 같은 과목인데 왜 차별을 하느냐? 이게 어려워요, 사실. 개론이 복규보다. 근데 개론이 재밌으니까 여러분들이. 그죠? 이건 딱딱 답이 거의 다 떨어지는데 이거 안 떨어져. 문제 바꿔버리면 답도 헷갈려 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해왔었어요. 과거에도. 그러니까 2과목에 지금 몇 주예요? 8주죠. 동영까지. 근데 한 과목에 12주 보통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고 뭐 저한테 수업받고 시험 쳐본 사람이 있지만은 점수 안 나왔다, 책이 안 좋다, 강의가 안 좋다 이런 말은 아직은 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제가 했던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복규 조금 할까요? 여기 80문제 있으니까 2월 달에 하지만은 복규로 이제 그럼 소방학계에 나왔던 복규들이거든요. 기출문제.
그 위주로 지금 여기 구조도 있고 구급도 있고 하겠지만은 조금 하도록 하죠. 복주 2월 달에 있더라도 1월 달에는 이제 개론 5주, 2월 달에 이제 3주 이렇게 하죠. 두 개 합쳐서 8주 그렇게 쭉 해왔던 대로. 그리고 이제 문제 해설 있고 답 있고 하는데 그 문제 푸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고요. 개념 잡는 거 그걸 할 거예요. 개념. 그럼 문제를 안 푸는 게 아니고 한 문제를 가지고 흐름하고 개념하고 그리고 이제 관찰, 혼동 문제 관찰력. 아까 이런 거 있죠. 다음 중 프레시오브 아닌 거 골라라면 백드래프트. 이거 혼동 문제. 이거 엄청 고생해요. 근데 문제풀이 할 때마다 이걸 제가 강조하던데 동경모의사 딱 이렇게 문제를 내면 또 틀려요. 또 답 없다고. 그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28페이지 들어갈게요. 소방의 발달 과정. 역사 파트가 20문제라고 이렇게 다 기재해놨거든요. 20문이니까 채점을 2번은 최소한 해보라 그거죠. 28페이지. 앞에 이론 안 해도 되겠죠? 해줘요? 안 해도 되겠죠? 그 가로 열고 책에 다 있는 거니까. 근데 책 안 보고 하면 답 안 나올 거예요? 이게 그 지연응이가 구연응이가 오늘 안기법 구연응이가 현장에서 되게 그 안기법 재난법이 있었죠? 그 학생 이름을 가지고 안기법 만들었어요. 오늘 재난법 끝나고 그 긴급구조 활동 거기에 안기법이 되게 정상이다 이거. 그래서 구연응인가 지연응인가가 그 30대 그 친구가 이제 가로 열고 닫고를 하더만은 그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죠 아마. 방법이 좋아요. 아이디어 낸 거예요. 자기 자신. 그래서 아까도 지역 상담하러 온 학생이 있었는데 내년 지역 상담 잠깐 얘기해 줄게. 중요한 거니까. 지역 상담 지금 하면 안 돼요. 지금 하되 옮기면 안 돼요. 지역은 12월 하순에 옮기는 거예요. 하순에. 그럼 여러분들은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그럼 12월 하순까지 웨이팅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12월 달에 보면 정보가 막 많이 나와요. 어디서 좀 뽑는다. 어디서 나와요? 소방관들한테. 현직들이. 가르쳐주고 싶어서. 우리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 가르쳐주면 좋아하잖아요. 나한테도 가르쳐주고 여러분들한테도 가르쳐주고 이제 삼촌도 가르쳐주고 선배도 가르쳐주고. 그럼 결국에는 단톡방에 이제 이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갑자기 소방서가 하나 생긴다. 그러면 소방서 하나가 생기면 200명이 필요해요. 그런 얘기도 안 했죠. 우리나라 소방서가 지금 215개 정도 돼요. 거기 곱하기 200 해볼래요? 200명? 그럼 얼마요? 4만 명이 넘죠. 4만 명 이상이 되죠. 그럼 지금 5만 2천 명이 있잖아요. 그럼 200명이 넘어요 지금. 하나의 소방서이 200명이 넘은데 그럼 250명 정도가 필요하잖아요. 가까이. 근데 그렇게 안 뽑아요. 딴 데서 이렇게 좀 가지고 와요. 그래서 150명 정도 뽑고 한 80명 정도는 딴 소방서에서 조금씩 이제 해가지고 200명 이상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소방서. 하나의 소방서에는 이제 센터가 여러 개가 있죠. 직하센터가 50명 이상 있고요. 나머지 센터는 뭐 10명도 있고 20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방서가 215개, 정확하지는 않는데 220개 가까이 되는데 5만 2천 명을 220으로 나누면 200명이 넘어요. 하나의 소방서에. 그러면 대구가 8명 뽑았었잖아요. 3, 4년 전에. 8명 뽑다가 갑자기 소방서 하나 생겼잖아요. 성서소방서. 그러니까 얼마 뽑았어요? 그때 100 몇십 명 뽑아버렸죠. 그리고 뭐 딴 데서 막 그 인원 충원 좀 시키고 그렇게. 그럼 지금 그제 단톡방에 제가 띄웠죠. 29년 만에 처음으로 소방관을 많이 뽑는다. 아니 소방관이 공무원을 많이 뽑는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게 지금 50 문재인 평가가 지금 일주일마다 나와요. 50에서 왔다 갔다 하더만 지금 45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 조국 사태로 인해 가지고 좀 떨어졌죠. 근데 문재인 씨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몇 프로 또 올랐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어머니가 돌아가신 올랐는데 안쓰러워서 전화 받아가지고 지지도가 몇 프로 3, 4% 올라갔던 안쓰러워서. 대통령 임기 기간 중에 부모님 돌아가신 대통령은 처음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조 안 받고 하니까 몇 프로 올라갔대.
그래서 이제 문재인 씨가 지금 모병제도 문재인 씨가 아니고 이제 민주당의 모병제 300만 원 월급 주면서 모병제도 만들고 아이디어 누가 하고 있어요? 민주연구원장이 있어요. 문재인 씨 측근에 그 이름이 XXX 하는 사람 가끔 텔레비 나와요. 그 사람 아이디어를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획기적인 그거 해가지고 이제 지지율 6개월이 안 남았잖아요. 총선에. 그래서 지금 28페이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20문제니까 이거 채점은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필요 없는 것은 빨리 가고요. 필요한 것은 부연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할게요. 1번 담중 소방 유래와 관계가 먼 것은 상식 문제라네요. 제목이 별도 없네요. 똑같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절대 똑같이는 안 나와요. 왜요? 이거는 저자가 자기가 그 문장을 만들어서 낸 거예요. 보세요. 1번 인류가 불을 사용함으로써 소방활동 시작되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장은 어느 대학교 책에도 없어요. 하지만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강원도의 출제자가 만들었네요. 2번 소방의 역사에 1416년 세종 8년 한성동원에 설치됐다. 이건 너무 쉬운 거죠. 금화도감이죠. 그럼 한성동원은 언제 설치됐어요? 이제 이런 걸 물어보죠. 문제 풀이할 때. 안 배웠어요? 안 배웠죠? 그러면 답 아니에요. 안 배운 것은. 3번도 그죠. 그냥 문장을 만든 거죠. 저자가. 4번도 100만 년이 됐다. 그럼 100만 년 우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4번 공부하는가요? 4번은 필요. 2번이 확실하니 답이 아니다 하면 4번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문제 아니에요. 상식 문제예요. 그러면 이 정도는 알아야 해요,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끝나면은 여러분들 그냥 문제 풀이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자, 금화도감 언제 만들었어요? 1426년. 1426년은 어떻게 외우는 거예요? 1925년을 1500년으로 들어가니까 26년 하면 501년이고 25년, 26년이니까 1500년이 있죠. 그래서 이걸 먼저 외우고 요걸 해요. 이건 어떻게 외워요? 1945년을 외워야 외우기 쉽죠. 이거 뭐예요? 미군정식이죠. 미군정. 그럼 1948년은 뭐예요? 임시정부죠. 이 두 개는 알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아니고 이제 48년이 뭐죠? 정부 수립이죠. 이승만 정권. 정부를 수립했죠. 우리가 미 군사정권한테 인수를 받은 거죠. 그러면 58년은 뭐예요? 소방법 제정이 있죠. 48년이 우리가 정부를 만들었는데 10년 뒤에 소방법이 생겼어요. 그러면 소방관들은 어느 법에 적용을 받아요? 그럼 이때 49년에 만든 게 뭐죠? 국가공무원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공무원은 지금 48년 생겼잖아요. 법 만드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국가공무원. 그리고 이제 63년에 지방공무원법을 만들었어요.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일반행정 공부하는 사람이 제일 많죠? 일반행정은 이 법을 받고 있어요. 현재 적용을. 우리도 이 법을 적용받았어요. 근데 58년에 소방법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소방관들은 이 법 제정받아요?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되죠? 알고 있죠? 혼동하는 걸 여기서 또 깨우치는 거예요? 이건 소방공무원법 아니에요. 소방법이에요. 소방공무원법은 언제죠? 1978년이에요. 이게 소방공무원법이죠. 그럼 정부 수립은 기준이 어디죠? 여긴데, 자, 일반행정은 49년에 빨리 만들었고, 이거 지방자치체제 하면서 63년에 만들었던 거죠? 그럼 지금도 이 법을 적용받는데, 소방공무원은 이거예요.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48년에서 78년. 30년 후가 되죠. 30년 후. 강의 들 때는 뭐 20년 후 있던데 30년 후 없던데 58년하고 78년 이렇게 비교했죠. 강의할 때는 이렇게 비교는 안 했어요. 이렇게 두 개 비교했어. 20년 후하고. 소방법, 소방공무원법이 20년 후라는 거지. 정부 수립에서 소방공무원법은 30년 후. 이거하고 비교하려니까 빨간색으로 비교해야죠. 그럼 이거는 1년 만에 일반행정법. 여기에 소방공무원이 적용을 받았지만은 여기에
소방공무원 포함이에요. 그때도 불 났잖아요. 소방공무원 있었잖아요. 소방공무원 포함. 이거 지금 설명하는 거 4번, 5번 나왔던 거예요. 이 문제 하나인 게 아니에요. 포함이죠. 근데 이제 이거 78년에 왜 소방공무원법 만들었죠? 자꾸 소방공무원이 늘어나고 불이 자꾸 나니까 법을 특별한 예외사항으로, 예로 만들었죠. 특례로 만들었죠. 특례로 만듦. 그럼 특례가 뭐죠? 특례가 특별한 예예요. 안 만들어도 되는데, 여기에 포함시켜도 되는데 자꾸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소방공무원이 특정직 공무원이죠. 경찰하고 소방 두 개가 대표적으로 특별한 예를 특례라고 해요. 특별한 예로 특별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은 요 국가직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적용을 받아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국가직이 600명 있고요. 현재 지방직이 52,000명 있죠. 현재 이 법 적용을 받아도 돼요. 이 법 적용을. 근데 78년부터 이제 이거 안 받으려한다. 우리 특별한 예로 만들었다 해서 이 법을 적용받죠. 국가직이고 지방직이고. 배웠던 거죠. 4번, 5번 나왔던 부분의 설명이에요. 지금 30년 정부 수립하고 30년 만에. 그러면 78년에 소방공무원에 신경을 썼다는 거죠. 그럼 이것까지 알아야 해요. 부연 설명. 우리가 영어 단어 하나 알면은 조금 단어를 약간 변형하거나 하나 추가시키면 또 다른 단어가 나오죠. 예를 들어 오피스텔이라는 게, 오피스는 사무실이고 호텔은 숙박이죠. 오피스는 사무실도 쓸 수 있고 호텔도 쓸 수 있는 게 오피스텔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단어가 되듯이 78년에 공무원법 만들고 4개월 후에 뭐 만들었어요? 소방공무원 학교를 만든 거죠. 같은 해. 이건 4월달이고 7월달 4개월. 4, 5, 6, 7 3개월 아니에요. 4개월이에요. 횟수로 달수로. 소방공무원 학교. 이게 중앙소방학교죠. 그죠? 이게 이제 수원에 만들었는데 86년도에 천안으로 이사 와서 지금 천안에 있죠. 여기 이 정도는 지금 여기까지는 알아야 해요. 요게 연도별 1차죠. 1차. 여기까지. 그 중간에도 있지 않느냐? 있어요. 뭐죠? 72년 첫 본부, 75년 두 번째 본부, 미방위 본부. 근데 그건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빼는 거죠. 그러면 이거하고 이제 하나 더 추가시켜야 해요. 1992년에 전국에 시도의 소방본부를 모두 만들었다. 이거는 5번 정도 나왔으니까 소방본부 설치. 근데 이게 이제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외우려니까 잘 안 되니까 여기다 끼워놨죠. 여기다. 1972년에 첫 본부 만들었다. 이렇게 책이, 이거 안 나왔지만 끼워놨죠? 소방본부가 처음 생겼죠. 서울하고 우산하고.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강의할 때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요걸 20년 후 이렇게 외우라 하겠죠. 그렇죠? 이건 4번, 5번 하니 꼭 필요하지만 이건 한 번도 안 나왔다. 아니면 우리가 기본서에는 이것도 배우고 이것도 배우지만은 지금 문제 풀이할 때는 기출문제는 안 나왔으니까 이건 안 적었는데 요거는 꼭 알아야 한다. 그죠? 현대사까지 지금. 그 위에 없잖아요. 요 밑에 없고. 초현대사 잠깐 들어가서 할게요. 초현대사는 이제 2003년부터 시작하죠. 2월 18일 날 대구 방화 사건이죠. 방화가 반대말이에요. 두 개가. 근데 한글로 시험에 나와요. 알겠지만은 높아심에 한 번 더 할게요. 사건 앞에 방화는 놓을 방자예요. 이게 놓을 방자. 불을 놓는다. 의식 앞에 방화는 막을 방자예요. 한문으로. 그래서 한문은 이런 한문인데, 그죠? 한문 필요 없고. 그래서 한글로 시험에 나와요. 방화의식 하면 막을 방자. 방화사건 하면 놓을 방자. 한문이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2018년에는 방화 사건이에요. 김씨 아저씨 불 지른 거, 고의로. 이래가지고 2003년도에 1년 있죠. 1년 국회 통과해야죠. 이것도 보세요. 48년에 정부 수립은 49년 됐잖아요. 국회 통과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국회 통과해가지고 2004년도 뭐가 생겼어요? 소방방재청이 생겼죠. 이 김씨 아저씨 때문에 생긴 거죠. 소방방재청. 지금 소방청이에요. 그리고 2004년도 하나 더 생겼죠. 이 김씨 아저씨 때문에. 그게 재난법이. 재난법하고 재법이 어떻게 다르다겠죠? 그럼 재난법이 2004년도니까
아니 정부 수립이 48년인데 재난법은 왜 이렇게 늦게 생겼어? 재난이 없었나? 재난이 지금 몇 가지? 34가지죠. 재법이 있었어. 재법. 재법은 재난으로 보면 피해죠. 우리 기본법의 목적이 이번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거나 재난재해 그 밖에. 재난이 재해가 다른 말이에요. 그럼 재난법은 예방 차원에서 만든 법이고요. 그 과거에 있었던 재법은 방금 뭐라 해서 재난이라면 피해라겠죠. 피해니까 이거는 예방 차원이 아니고 뭐예요? 지원, 결과가 된 다음에 피해에 대한 것을 예방 차원이 아니고 뭐죠? 그 반대. 좋은 단어가 생각 안 나요. 그게예요. 재난하고 재해가 다른. 재난으로 보면 피해, 결과. 재난법은 예방 차원. 그러면 이쪽에 시험에 안 나와요. 한 문제도 안 나와요. 책에 처음에는 좀 연했는데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빼버렸어요. 지금은. 여기서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의미도 좀 알아놓고요. 그래서 이제 요 대고지하수 방화사건 때문에 요거하고 요게 두 개가 생겼다. 그리고 이제 2004년이죠. 요거 시험에 나왔죠. 요거 소방방재청. 이게 좀 어려우면은 이렇게 하세요. 요거 때문에 생긴 건데 이게 노무현 시대 때다. 노무현 시대. 그리고 이제 여기서 10년이 지나죠. 2014년도에 뭐가 생기는 거죠? 국민안전처가 생기는 거죠. 10년 후 적을게요. 국민안전처는 소방방재청 없애가지고 생긴 거죠. 국민안전처는 소방방재청을 왜 없었어요? 박근혜 정부에서 없앴죠? 세월호 사건 때문에. 사실은 해양경찰청 없앤다고 하다가 그냥 그것만 없애면 원망 들을까봐 8,000명 가족이죠. 해양경찰청이 8,000명이에요. 가족까지 하면 몇 인 가족이죠? 3인 가족 할까요? 그럼 24,000명이 그죠? 욕을 먹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해양경찰청 8,000명. 또 소방방재청은 200명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8,000명이고 200명을 희생시킨 거죠. 그럼 이거는 뭐 이거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거는 우리는 시도 공무원이니까 국가직이 200명 있었다는 거죠. 국가직. 방재청에 근무한 사람이 국가직이죠. 시도직은 아니죠. 그대로고요. 그럼 이거는 국가직이죠. 경찰은. 그래서 국가직이 8,000명. 여기 또 국가직이죠. 그래서 여기 차관인데 국민안전 장관급으로 해서 만들었죠. 국민안전처. 오늘 복수 시간에 국민안전 교육실무라는 과목이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나온다겠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 탄핵을 당했어요. 박근혜 씨가. 그래서 2017년으로 갑니다. 여기 10년이라는 것은 이렇게 연결시키면 돼요. 2017년에 탄핵에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어요. 그래서 문재인 씨는 이거를 분리시킨다고 그랬어요. 소방하고 방재를 분리시키겠다. 약속을 했어요. 공원에. 분리시켰어요. 파란색으로 할게요. 또 소방청을 만들고요. 그럼 방재가 무슨 뜻이요? 재난을 방어하는 거죠. 그럼 재난은 어떻게 되느냐? 재난은 34가지가 있어요. 34가지가 자연재난이 16가지가 있고요. 사회재난이 17가지. 33개인데? 하나가 안 맞다. 미세먼지 추가돼가지고 18개라고 합시다. 확실하지 않으니까. 하여튼 34개는 맞는데, 그럼 34개 맞죠? 미세먼지 추가됐죠. 미세먼지가 자연재난이에요? 사회재난이에요? 이쪽이 추가했으니까 사회재난 맞겠죠? 황사가 자연재난이고요, 황사. 미세먼지는 사회재난이에요. 먼지, 공장의 분진이 미세먼지. 분진이 먼지, 같은 말. 분진폭발 배웠잖아요, 먼지폭발. 그런데 이 안에 화재가 들어가요, 화재가. 그 화재는 재난에 포함되어 있죠, 34개 중에 하나. 근데 화재는 소방청에서 다루고 있고요, 지금. 저기세요, 화재. 화재 아닌 나머지는 지금 재난은 행정안전부에서 다루고 있어요. 행안부에서. 현재. 행안부 재난본부를 만들었어요. 문재인 씨가 재난본부. 물론 문재인 씨가 직접 만든 건 아닌데 행안부에서 알아서 하세요 하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재난본부. 재난본부니까 장이 있겠네요. 행정안전부는 장관이 책임자고 재난본부장은 차관이에요.
장관 밑에. 요거까지 알아놔야 해요. 그 소방청에는 화재만 하느냐? 화재만 해요. 어떤 화재 하느냐? 일반 화재하고 다중이업소 화재하고. 그래서 일반 화재, 일반자는 보통 생략하죠? 화재하고 다중밀집 화재 플러스 사람만 있는 다중밀집이 뭘지? 다중이업소, 나이트 카바레 화재 이런 거. 다중밀집 화재. 그럼 화재, 이것도 화재죠. 근데 우리 법규책에 위험물법이 있죠? 위험물도 가져가라. 그래서 위험물까지, 위험물 사고까지. 위험물은 화재라고 안 돼 있어. 사고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암기법이 뭐예요? 화, 위, 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이다, 캔 사이다 하나를 넣어놨죠. 화이다. 그 나머지 재난, 이게 이제 결국에는 화재죠. 화재인데 위험물도 포함된 화재예요. 위험물법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행안부에서 나머지가 뭐예요? 지진, 해일, 쓰나미, 뭐 한파, 폭염, 한파, 폭염 추가됐다는 거 알고 있죠? 미세먼지 이런 것들. 그러면 화재 빼놓고 33가지를 행정안전부 재난본부에서 맡아서 하는데 책임자는 재난본부장일까요? 행안부 장관일까요? 33가지 책임자가 누구예요? 재난본부장이나 행안부장. 이거 틀려버리면 개념 완전히 지금 다시 시작해야 해요, 공부를. 이거 지금 확실하게 답을 못 잡은 사람. 대충 개념 없이 공부했다는 거예요. 33개 책임자가 누구냐? 재난본부장 하면 안 돼요. 행안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재난법에 보면 행안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하는 일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재난본부장 하는 일은 뭐가 있느냐? 3개가 있어요. 3가지. 중요하지 않는 거 3가지. 근데 재난본부장이니까 네가 한 3개라도 해라. 행안부 장관이 10개 책임자고 10개 이상 3개 책임자, 3가지 책임자. 그럼 재난법에 화재가 들어가고 위험물 들어가고 다중밀집 화재가 들어가 있는 거, 소방청장 하는 것은 재난법에는 몇 개 없어요. 이것도 3개뿐이에요. 3개. 그러면 소방청장이 차관이죠. 재난본부장이 차관이죠. 차관은 3가지. 장관은 지원자, 속된 말로 다 해먹는 거죠. 책임자. 잘못하면 지금 사표 써야죠. 우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역사 이래 국무총리 제일 오래 하고 있대잖아요. 2년 반이나. 장관들 6개월 만에 바뀌고 한 달 만에 바뀌고 조국 장관 한 달 만에 바뀌었잖아요. 그죠? 2달 만에 바뀌고 뭐 보건복지부 장관 6개월 안에 막 힘들어요. 막 식품사고 터지면 막 바뀌어버리는 거. 왜 바뀌어요? 그래야 국민들이 그 항의가 좀 줄어들죠. 경질시킨다, 해고시킨다 막 이래가지고. 여기까지 되겠어요? 요거 알고 들어가요? 재난법까지 쭉 한 건데. 그럼 이제 역사행정하고, 역사, 발달과정이 역사죠. 발달과정, 이건 제가 해놔서 출제 범위를. 그리고 이건 재난. 여기서부터 이제 재난에 해당되는 기본 개념. 역사에 해당되는 기본 개념. 하지만 역사행정 쪽에, 역사 쪽에 이거 다 들어가 있죠, 지금. 그 재난이 왜 이렇게 지금 법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가. 그럼 지금 이제 3개죠. 소방방재청은 노무현 시대에 생겼다. 국민안전은 박근혜 시대에 생겼다. 소방청은 문재인 시대에 생겼다. 2017년이니까. 그럼 2019년까지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소방청 시대인데 2020년에는 확실하지 않는데 80 내지 90%는 국가직으로 바뀔 예정이거든요. 제가 대학교 책을 전부 다 국가직으로 이제 지금 바뀔 줄 착각을 해가지고 다 그 빼버렸어요. 지방자 다 빼버렸더니 교수들이 지방자가 무슨 왜 빠져있느냐고 그러더래요. 안 바뀌었어요. 왜 안 바뀌었어요? 바뀌려고 했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니라고. 엄청 잘 싸워요. 세계에서 제일 잘 싸우는 여당 나정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에요. 그죠? 아주 기가 막히게 싸워요. 그리고 막 싸워서 이기면은요, 조국이 물리쳤다고 막 50만 원씩 막 상금 주고 막 세금 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그리고 이제 졌다고 또 대통령이 검찰 가가지고 윤석열이 아니라도 개개해야 한다고 또 겁도 한 번씩 주고. 잘 모르죠, 여러분들. 어린아이 장난 같아요. 어르신들 하는 게. 우리는 정치하지 말고 소방 공무원 합시다. 세계에서 가장 욕먹지 않는 공무원이 소방 공무원. 그러니까 가장 월급이 센 공무원이 소방 공무원. 미국을 비롯해서 구미 선진국가에서는 정년퇴직하기 전 80%를 20년간 주는 나라가 있고
평생 죽을 때까지 주는 나라가 있고, 미국은 20년간밖에 안 주는데 다른 나라는 평생, 초봉의 80%가 아니고 마지막 정년퇴직할 때 80%. 여러분들 현재 7, 8천만 원 받거든요. 여러분들 아버지들이 정년퇴직할 때. 거기에 80%. 그럼 그 돈을 어디다 써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20년간 주니까, 그죠? 오토바이를 하나 사는 거예요. 오토바이. 이 말도 한지 오래됐으니까 할게요. 오토바이 사가지고, 미국이 얼마나 커요? 나라가? 오토바이를 가지고, 모터사이클이죠? 모터사이클이 오토바이. 옛날에 오토바이라고 했지. 오토, 자동으로. 그래서 모터사이클로 미국 전체를 서부, 동부 막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모터사이클, 오토바이를 가지고 이 숙소에 들어가려니까 불편해.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모텔을 만든 거죠. 그래서 모텔이라는 게 모터사이클 호텔을 모텔이라 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끼리 가는 게 모텔이 됐죠. 미국에는 여관이라는 단어가 없죠. 여인숙이라는 단어가 없고. 여인숙은 있긴 있네? 별로 활성화가 안 돼 있죠. 우리나라도 여인숙이 있나요? 모르죠. 이제 그런 건. 우리 때는 여인숙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여관, 모텔, 호텔 막 그렇게 했죠. 근데 호텔도 많이 싸졌으니까 선정 많이 하잖아요. 자, 1번 별거 아닌 문제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길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간 봐가지고 이제 조율하는 거예요. 2번. 처음이니까 이렇게 길게 나가지. 계속 문제 하나마다 이렇게 길게 풀으면 몇 문제 못 풀어요. 소방의 발달까지 우리나라 최초 소방 기관은 별 3개. 금화도감이죠. 그럼 이것도 2번에서 이제 그 해설이 짧게 돼가지고, 그죠? 그 1번, 4번 중에서 정답은 1번이다. 그렇게 나왔죠. 답 보인다 해서. 자, 금화도감이 언제 생겼죠? 이때 생겼죠. 1426년. 그죠? 여기다 적을까요? 금화도감이 생겼는데 이게 뭐예요? 소방서예요? 소방본부예요? 소방본부예요. 소방본부인데 지금 우리 소방본부는 어느 소속이에요? 시도 소속이죠. 그죠? 근데 소방본부장은 국가직이에요. 나라에서 월급받아요. 원래는 지방직인데 소방청장하고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지시간 얘기했죠. 국가직으로 바뀌어져 있다고. 소방서장은 시도에서 월급받는데. 근데 이제 금화도감은 지금으로 하면 소방본부예요. 지금 우리 소방은 행정안전부 소속에서 지금 지휘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소방복규책에 보면 행안부령 시행규칙 맞나? 하는 사람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 선후배가 사고를 당했어요. 사고. 헬기사고 당했죠 이번에? 헬기사고 당했으면 보상 받아요 못 받아요? 받겠죠? 행안부에서 사인이 있어야 보상을 해줘요. 그럼 소방청에 사인하면 안 되나? 소방청에 100몇 명 자기들끼리 우리끼리 사인하면 엄청 사인 많이 해버리죠. 행안부에서 사인이 있어야 해요. 과거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경기도 용인에서요. 아파트 단지에 그 맨홀 있죠. 맨홀 땅에 이렇게 그 맨홀 있고 지하가 이렇게 있죠. 근데 이거 지나가면 이게 찌릿찌릿 전기가 온대요. 그래서 119에 전화하는 거예요. 전기 오는데 이거 좀 만만하면 119예요? 근데 이거 누가 가서 고쳐야 이거 전기공사에 전화해야 할 것을, 그죠? 119 전화해요, 주민이. 그래서 이제 소방 무조건 출발해요. 전화하면은. 도둑이더라도 출발하고 강도가더라도 출발하고 전기가 샌다 해도 얼음 따달라 해도 벌 따달라 무조건 출발하는 게 소방이에요. 만만해요. 복지봉사니까. 출발했어요. 그래서 이 운전하는 사람이 기관병이 출발했죠. 운전하는 사람은 기관병이라고 그래요. 운전병이라고 안 해요. 이제 군대에서는 운전병, 소방 기관병. 출발해가지고 이 전가도 안 나와놓고 미끄러져가지고 이렇게 가서 빠져버렸어요. 몇 메타 안 된대요. 5m인가. 이산화탄소 중독사로 죽었어요. 실제로요? 보상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왜요? 이거 불 꺼다 죽은 거 아니래요. 대민지원 나갔대요. 대민지원이 뭐예요? 군대에서 그 농사하는데 가는 거나 봉사로 갔대요. 우리 소방이 봉사하는 직업이잖아요. 봉사로 신고받고 갔는데 119 신고 돌아가지고 갔는데 왜 보상 안 해주냐? 안 해준대요. 어디서요? 행안부에서. 그때는 행정자치부인가 안전행정부였어요.
그럼 여기에 부인이 있어요. 여기 39살 먹은 사람인데 소방장이에요. 사교장 때. 부인이 있고 한 명이 어린이가 한 명 있고 아기가 한 명 있어요. 같은 2달인가 뭐 얼마 2달인가 된 거 몇 살 4살인가 부인하고 이렇게 3명이 있어요. 보상 안 해주면 부인이 어디를 가야 해요? 이제 그 식당에 설거지하러 가야 해요. 제일 쉬운 거죠. 그러면 요 꼬마들을 친정엄마한테 맡기고 가야 하잖아요. 근데 공무원 생활하다가 이렇게 죽었는데 보상 안 해줘요? 그럼 부인이 가만 안 있죠? 청와대, 방송국, 신문사 다 막 탄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KBS, PD수첩이 KBS인가요? KBS에서 이거 시청률 있을란가 해가지고 소방에 누가 좀 아는 사람이 있지? 그러니까 인터넷 쳐가지고 뭐 법규책 제정하고 한 조동훈이를 찾아왔어요. 찾으러 만나자고 그래요. 뭘 만나? 부산으로 오겠대요. 누가 와요? 한 팀이 오겠대요. 요거 방송하겠다고. 오지 말라고. 근데 매주 서울에 가니까 노량진으로 오라고. PD수첩이니까. 다른 것 같으면 제가 안 하는데 PD수첩은 조금 지금 없어졌나요? 노량진으로 이제 1시간 빨리 끝내가지고 막 이런 카메라 메고 막 왔더라고. 막 외국인도 오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촬영을 하면서 학생들은 이제 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혹시 돈 주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배고픈데.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 안 해줬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조사를 막 했었죠. 서치를. 근데 이것 때문에 조사하다가 하나 발견된 게 있어요. 불 끄고 나와가지고 죽으면은 보상 안 해줘요. 불 속에서 죽어야 보상을 해줘요. 과거법이. 불 끄고 우리 마라톤 하고 끝나서 쓰러져 버리죠? 대형화재 몇 시간 쏘다가 나와서 쓰러져서 숨지면 보상 안 해줘요. 죽으려고 하면 다시 들어가서 죽어줘야 해요. 그럼 보상이 얼마냐? 한 달에 200만 원이더라고. 그때 당시. 4, 5년인가 7, 8년 됐지만은. 보너스 태진 것도 없이 2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셋이 살려면은 최저임금이죠. 3명이니까. 근데 그것도 안 해준대요. 장례비인가 60만 원인가 밖에 안 준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회의원도 이제 300명 있지만 담당이 있잖아요. 그 국회의원 담당을 까먹었는데 그 담당자를 통해 가지고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꼭 부속이 아니어도 우리 공무원자는 공적인 업무로 사망이나 부상을 당하면 보상을 받게 돼 있어요. 지금 조금 이제 딱딱까 부연 설명했는데 이거는 알아야 해요. 금화도감. 그 다음에 어떻게 받겠죠? 수성금화도감. 책을 가지고 올래요? 책을 펴면서 소방학개론에 이 책을 가지고 다니세요? 어차피 문제 풀 때 책 옆에다 놓고 풀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2번 문제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것까지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지금 어딨죠? 24페이지 봐보세요. 이건 알아요, 다. 이거 세종이라는 것도 알고요. 이거 모르는 시험 치러 간 게 아니고 여기까지는 알아야 해요. 자,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왔어요. 1426년에 금화도감 만들었죠, 소방본부를. 1426년에 3개월 있다가 3개월 갈수록 3개월 수성금화도감으로 명칭이 이게 없어졌어요. 수성이 뭐죠? 성을 수리하고 불을 금하는 거. 이렇게 제목이 바뀌어버렸어요. 바뀐 이유는 소방관들이 너무 의시됐다는 거예요. 세종 때. 의시됐어.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이거 두 개는 그래도 알아놓자고 책에 넣어놓은 거죠.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나왔지만 여기까지만 공부하면 안 되죠. 여기 나온 다음에 여기 나오겠죠. 그럼 여기까지 해놓자. 암기법 만들까요? 금, 수, 멸, 수. 금수 몇 수네요? 근데 이건 수성금화도감은 쉽죠? 금화도감에 수성 붙이니까 수성금화사예요. 금화사. 그럼 이거 4개 뿐인가요? 아니요, 더 많아요. 명칭이 많이 바뀌었는데 4개 정도까지는 알아놓자.
그래서 지금 2번에다가 그걸 적어놔야 해요. 그 해설에는 거의 없잖아요. 강의 중에는 이 얘기를 하잖아요. 책에도 있으니까. 2번에다가 그 해설 옆에 거기에 이제 이 4개를 적어 놓으세요. 두 개는 아니까 2개만 더 적으면 되죠. 금화도감 다음에 수성금화도감, 멸하군, 수성금화사까지 이렇게 발달했다까지. 3번에 최초 소방관서가 소방본부를 하겠죠. 시대명칭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3번에는 조선시대 금화도감. 4번에 세종 8년 1426년 설치된 금화도감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조직에는 제부판사 제7, 4, 5, 부육, 판육. 우리 책에는 제부판사 순서로 돼 있죠, 아마? 제부, 안기부 순서로 바꿔놨어요. 제부판사가 시험에 나왔는데, 여기 나왔잖아요, 지금. 근데 원래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모든 책들이, 우리 책만 제부판사고, 제사부판으로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6개월이 되면은 소방사 15에서 뭐가 되죠? 소방사가 되죠. 사라는 말은 쫄병이란 뜻이에요. 사. 우리 장기 두는 사람 사 있죠. 쫄병. 사. 순경을 순사라고 했죠. 옛날에 순사, 소방사, 사는 쫄병. 그래서 쫄병 사가 몇 명이에요? 제부판사 5명이나 있죠. 사가. 본부 안에 사가 5명, 쫄병이. 그 제조, 부사, 판관 어떤 게 높아요?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합쳐서 24명이 있었다 이 정도 말하면 돼요. 시험에 나왔고요. 한번 여기 나온 기출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4번의 인정은 통금을 말해요. 통금 시간 지나 이제 수화폐를 발급했다. 그래서 금화폐 발급했다가 답이죠. 수화폐라는 말은 없어요.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금화폐를 발급했다는데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구화폐를 발급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말이에요. 금화폐, 구화폐. 메모해야 해요. 우리 책에는 뭐라고 돼 있죠? 우리 책에는 금화폐인데 구화폐로 나왔다. 오답이다 이러면 안 돼요. 옛날에 만든 화폐를 구화폐라고 하죠. 옛날에 만든 화폐가 구화폐인데 정확히는 금화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죠. 요게 이제 구화폐인데 옛날의 화폐인데 여기에 금화폐다. 이렇게 하면 어렵겠네. 또 비교해야죠. 소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진로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소주 주세요 하지 않고 진로 주세요 이렇게 말한다. 그죠?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금화폐나 구화폐나 같은 말인데 소주나 진로나 같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은 여기 무슨 패? 뭐 깡패? 무슨 수화폐? 이런 건 없다. 3번에 금화동은 병조 이것도 나왔지. 병조가 병사조직이죠. 국방부. 한국 최초의 금화관서다. 맞고요. 2번 틀렸고요. 4번도 의금부가 이제 법무부죠. 그때는 이제 사이렌이 없었죠. 종을 쳤죠. 사이렌 없어서. 사이렌하고 경종이 달라요? 혼동되는 사람이 있을 건데 경종은 따르릉이고요. 사이렌은 앵하는 거예요. 경종이 영어로 벨이고요. 사이렌은 영어로 사이렌이라고 그래요. 우리말이 없어요. 사이렌은. 버스도 우리말이 없고 택시도 우리말이 없듯이 없어요. 우리말이. 우리말이 없는 게 꽤 많아요. 호치게토도 우리말이 없고 사람 이름이죠. 독일 사람. 그래서 4번. 진도 많이 못 나갔어요. 네 문제. 화장실 갔다 와서 잠깐. 1시간 넘었어요. 그죠?